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노자의 도를 공부하겠습니다. 가의 1문단입니다. 한비자는 중국 전국시대에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책입니다. 여러 나라가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를 맞아서 엄격한 법치를 통해 부국 강병을 꾀한 한비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치가 수단이고요. 부국 강병은 목표가 되는 것이죠.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자신의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해석이 수단이고요. 법치 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면모는 한비자의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문단입니다. 노자에서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으로 묘사된다 그랬습니다. 노자에서 말하는 도는 만물 생성의 근원이다 이 말이죠. 도는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바로 도라고 한비자가 보았는데요. 이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는 바로 만물 생성의 근원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노자에서 말한 도의 의미와 한비자가 이해한 도의 의미가 같은 것이죠. 그는 한비자는 자연과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인간 사회의 일은 도에 따라 제대로 행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영향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 도의 영향 때문에 성패,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산문단입니다. 한비자는 노자에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에 대해 도가 천지와 더불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랬습니다. 노자에는요, 도가 영구불변한다. 다른 말로 항상성을 지닌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것을 한비자는 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렇지만 도가 모습과 이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비자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비자가 본 도는 전자와 유사하네요. 전자는 입자이기도 하면서 파동이기도 하잖아요. 모습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도를 이해했습니다. 한비자는요. 그리고 도는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때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한비자는 파악했습니다. 도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도가 일정한 곳에 있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도는 항상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불어 변할 수 있는 성질, 가변성을 갖고 있다고 한비자는 보았습니다. 그래야만 도가 모든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한비자는 파악한 것입니다. 한비자는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가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사문단입니다. 한편 한비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에 12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한비자는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있다고 본 것이다 했기 때문에 이 앞의 문장의 내용을 요 뒷 문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도의 근거에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이거 한번 보시면요. 개별 법칙을 포괄하는 이 도를 수단으로 해서요. 시비 판단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은 뭐냐 하면 도의 근거에서 법을 만드는 것, 입법하는 것이 솔루션, 해결 방안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비자는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한 노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그런데 노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노자에서는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비자는 인간은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한비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비자에게 있어서 법이 수단이고요.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목표가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나의 일문단입니다. 유학자들은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노자가 본 도가 앞에 나왔죠. 이렇게 노자가 본 도와 달리 유학자들은 도를 달리 보았습니다. 도를 인간 삶의 올바른 길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중국 송나라 이후에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으로서 도가의 도에 주목하여 노자 주석을 전개했다 그랬습니다. 도가의 도는요, 현상세계 너머의 근원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도가의 도에 주목한 사람들이 송나라 이후의 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송나라 이후에는 나라 분위기가 개방적이었네요. 그래서 노자 주석을 전개했는데요. 나의 이문단 봅시다. 혼란기를 거친 송나라 초기에 중앙집권화가 추진된 이후에 정치적 갈등이 드러나면서 개혁의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랬습니다. 지금 송나라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인 왕안석은 노자주를 저술했다. 송나라의 왕안석입니다. 왕안석의 개혁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노자의 도를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 기라고 파악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만물의 물질적 근원인데 그게 바로 노자라는 책에서 말하는 도다. 그러니까 도는 기다. 이렇게 왕안석은 파악한 거죠. 현상세계에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 사물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는 왕안석은 기가 시시각각 변화하듯 현상세계도 변화한다고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점은 왕안석은 기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불변이 아니고 변화한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는 노자를 비판한 왕안석은 여기 보시면 노자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인위적인 것을 제거해야만 도가 드러나고 인간 사회가 안정된다라고
노자에서 말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왕안석은 비판했습니다. 왕안석은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도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왕안석은요, 제도와 규범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 다음 문장에서 뭐뭐라고 주장한 것이다 했으니까 요 앞에 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한 문장이 되겠네요. 지혜와 덕이 뛰어난 사람이 제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도 현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야 한다 라고 왕안석이 주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해야 한다, 이것은 변할 수 있다, 가변성이라는 말하고 통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 새롭게 제도나 규범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 그와 같은 왕안석의 주장은 한비자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자의 이상 정치가 실현되려면 유학 이념이 실질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이념이 수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상 정치가 실현하려는 목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왕안석은 노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하여 이해했습니다. 이 다음 보겠습니다. 3문단입니다. 송 이후 원나라에 이르러 성행하던 도교는 유학과 불교 등을 받아들여 체계화되었지만 오징은 유학자죠. 오징에게는 도교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주술은 주문과 술법이죠. 지금 원나라입니다. 원나라의 오징을 말하고 있어요. 오징은 도교를 주술적인 걸로 보았네요. 유학자의 입장에서 오징은 잘못된 가르침을 펴는 도교에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오징은 도교의 시조로 간주된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밝히고자, 그러니까 왜 오징은요, 도교를 비판했는데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을까요? 노자는 대철학자니까요. 노자를 비판하기 어려우니까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의 학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도덕 진경주를 저술했다. 그는 도와 유학 이념을 관련 짓는 구절을 추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바꾸고 기존 구성 체제를 재편했다. 노자가 살아 있었으면 분노했겠네요.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하는 도로 본 오징은 그랬죠. 여러분, 오징은요, 노자의 도를 불변하는 도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 글은요, 이 노자라는 책에 나오는 도를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징은 노자의 도를 불변하는 걸로 보았다 이 말이죠. 모든 이치를 내재한 도가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 오징은 유학의 인의 예지가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노자라는 책에서 말했던 거죠. 여기에 유학의 인의 예지는 도의 쇠퇴 때문에 나타난 것이니까 노자에서는 인의 예지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좋지 않게 본 거죠. 그런데 오징은
그와 달리 보았습니다. 와 달리 오징은 여기에 인의 예지가가 숨어 있는 거죠. 인의 예지는요,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오징은 해석하고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오징은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의 예지도 도가 현실화한 것이고요.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 체계도 도가 현실화한 것이니까 인의 예지나 사회 규범과 사회 질서는 서로 오징에게는 통하는 것이겠네요. 모두 도가 현실화한 것입니다. 사문단입니다.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 이제 명나라입니다. 시대순으로 되어 있네요.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주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제 설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유학자. 자신의 소신에 따라 노자를 주석한 노자 집회를 저술했다. 그는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므로 노자 사상에 대한 오해를 불식해야 한다고 설혜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장이에요. 뭐뭐라고 파악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앞의 문장을 다시 한번 다시 설명한 거죠. 왜 그럴까요? 철학 지문은요. 의미 전달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는 기존의 주석서가 설혜는 노자에 대한 기존의 주석서, 누구의 주석서입니까? 가의 한비자가 있었고요. 나의 왕안석, 오징의 주석서죠. 이런 것들이 노자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노자 사상을 이단으로 치부했다고 파악한 것입니다. 설혜는요. 다양한 경전을 인용하여 노자를 해석하면서 설혜는 노자의 도를 인간의 도덕 본성과 그것의 근거인 천명으로 이해하고 설혜는요. 도를 달리 보았어요. 도덕 본성과 천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유학자들마다 다 도를 달리 보고 있네요. 그거 정리해야 됩니다.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설혜는 노자 사상과 유학이 같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노자에서 인의 등을 비판한 것은 도덕을 근본으로 삼게 하기 위한 충고라고 파악했다.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가는 한비자의 철학사적 의의 없고요. 한비자와 노자의 사회적 파급력 안 나와 있습니다. 2번. 가는 한비자가 추구한 이상적인 사회는 법치를 통한 부국 강병이죠. 이것을 소개하고 실현을 위해서 노자를 수용한 입장 없고요. 한계도 없습니다. 3번. 나는 특정 개념, 도죠. 도를 중심으로 노자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 통시적 맞습니다. 제시하고 있다. 답 3번이네요. 4번. 나는 여러 유학자가 노자를 해석한 의도를 각각 제시한 거 아닙니다.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한 학자 간의 이견을 절충하고 있다. 절충이라는 거, 다른 말로 조율하고 있다. 조절하고 있다. 그런 거 없어요. 절충하고 있지 않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노자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된 비판 없어요. 심화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 없습니다. 설명하고 있다. 2번입니다. 가에 제시된 한비자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사건의 시비, 즉 옳고 그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 한비자는요. 도가 시비 판단의 근거라고 했지 도가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답 1번입니다. 2번, 인간은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다른 말로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3번, 돈은 고정된 모습 없이 때와 형편에 따라 변화하며, 다른 말로 가변성을 지니며 영원히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비자 4번은 인간 사회의 흥망성쇠는, 본문에서는 성패는 같은 말이죠. 성패와 흥망성쇠, 사람이 도에 따라 올바르게 행하였는가의 여부에 좌우되는 것이다. 5번, 도는 만물의 근원이면서 동시에 현실 사회의 개별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법칙을 포괄하는 것이다. 한비자는요, 도가 근원이고 법칙을 포괄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유학자의 입장과 학문적 소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에서 말하는 유학자는 오징이고요. 니은의 학문적 소신은 설혜의 학문적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오징으로 보고 니은은 설혜라고 보면 되겠어요. 1번 봅시다. 오징은 유학 덕목, 즉 인의 예지의 등장을, 여러분 노자는요, 인의 예지를 긍정적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징은 노자의 견해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설에는 유학 덕목에 대한 노자의 비판에 담긴 긍정적 의도를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뒤는 맞네요. 2번, 오징은 유학에 유입되고 있는 주술성, 여러분 주술성이 유학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유입되고 있는 아닙니다. 제거하는. 그 다음에 니은, 설에는 노자 사상이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노자 사상과 유학의 공통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뒤는 맞습니다. 3번, 오징은 유학의 가르침을 차용한 종교, 다른 말로 도교죠. 도교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그리고 니은, 설혜는요, 노자를 해석한 경전들을 참고하여 유학 이론의 독창성, 뒤에가 틀렸네요. 독창성이 아니고 다르지 않다라고 본 것이죠. 설에는요, 노자나 유학 이론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밝히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그래야 됩니다. 4번, 오징은 유학을 노자 사상과 연관지어 유교적 사회 질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그랬죠. 그러니까 유교적 사회 질서는요, 도가 현실화된 것이니까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니은, 설에는 유학에서 이단으로 치부하는 사상, 그게 바로 노자 사상이죠. 노자 사상의 진의를 밝혀서 오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맞습니다. 답 4번이네요. 5번, 오징은 특정 종교에서 추앙하는 사상가와 유학 이론의 관련성을 제시하는, 그리고 니은, 설에는 유학의 사상적 우위, 그러니까 여기 우위가 아니죠. 유학이 우월한 게 아니고 유학과 노자 사상이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입증하여 다른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오는 뒤가 틀렸습니다. 답 4번입니다. 4번입니다. 나의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에서 다음에 기억에서 리얼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왕한석과 오징에 관한 내용 중에 핵심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왕한석은요, 도가 가변성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리가 잘못됐네요. 입법이라는 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요, 왕한석이 아니라 입법은 한비자죠. 입법은 한비자입니다. 왕한석이 아니에요. 왕한석은 뭐죠? 왕한석은 제도나
규범의 제정을 말하고 있었죠. 제도나 규범. 그리고 오징은요. 도는 가변성이 아니라 불변성을 지닌다라고 했고요. 이 불변하는 도가, 이거 지울까요? 도가 현실화한 것이, 도가 현실화한 결과가 규범, 질서다. 이렇게 오징은 보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적 입장은 뭔가요? 도는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왕한석과 오징의 공통점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대해 판단한 것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 한번 보시면요. 앞에 쪽이 왕한석이고 뒤에가 오징이다. 이렇게 정리한 거 볼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죠. 기억.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만물을 통해 도가 드러난다 그러면 만물이 먼저고 도가 나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 공통적으로 도는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왕한석이나 오징이나 모두 X가 되겠네요. 왕한석이나 오징의 판단과 맞지 않습니다. 기억은요. 니은 인간 사회의 규범은 이치를 내재한 근원적 존재인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도가 현실에 드러난 게 규범이고 질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징이죠. 오징은 맞지만 왕한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니은은 왕한석은 X고 오징은 동그라미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디귿 봅시다. 도는 현상 세계의 너머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 일과 유기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일 여기에 왕한석은 제도 규범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징은 규범 질서라고 했죠. 규범 질서. 그러니까 제도 규범 질서와 유기적으로 관련된다. 그랬기 때문에 디귿은 왕한석 오징 모두 동그라미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도가 변화하듯이 도가 변화한다고 한 사람은 왕한석이고 오징은 도가 불변성을 지닌다고 했으니까 도가 변화하듯이는 왕한석은 동그라미고 오징은 X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왕한석은 기억에 동의하지 않고 오니까 X, 니은에 동의하겠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왕한석은 니은과 리을에 동의하겠고 했으니까 모두 동그라미. 왕한석은 디귿에 동의하고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고 했으니까 리을에 X. 오징은 기억과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고 했으니까 기억, 리을 모두 X. 오징은 니은에 동그라미, 디귿에 X인데요.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왕한석은요. 니은에 동의하지 않겠죠. 왕한석은 니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은요. 왕한석은 여기 또 있네요. 니은에 동의하지 않아요. 왕한석은 니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한석은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이 아니라 리을에 동의합니다. 봅시다. 왕한석은 리을에 동그라미 동의하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오징은 기억과 리을에 동의하지 않겠군 그랬죠. 오징은 그쵸? 기억에 동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징은 리을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답 4번 맞네요. 5번 오징은 디귿에 동의하지 않겠군. 오징은 디귿에 동그라미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네요.
이제 5번입니다.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사상가에 대한 왕부지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에는 한비자고요. 나에는 왕한석, 오징, 설혜라는 사상가가 나왔거든요. 이제 보기에 왕부지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청나라 초기에 우리 앞에서는요 명나라까지 말했죠. 이제 청나라입니다. 초기에 유학자인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드러내어 노자 사상을 비판하고자 노자연을 저술했다 그랬습니다. 노자연을 수단으로 해서 노자 사상을 비판하려는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노자 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했던 그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노자 사상을 비판하는 게 목표이면서 다시 수단이 되어서 이 수단으로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려는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존의 노자 주석서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 그러니까 유학, 나에서는 유학이겠네요. 노자 주석서는 누구의 노자 주석서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노자 주석서죠.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노자뿐만 아니라 주석자의 사상마저 왜곡했다고 왕부지는 비판했습니다. 노자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천하가 다스려진다고 한 것 등을 비판한 그는 노자에서처럼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학 규범을 활용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비자, 왕한석, 오징이 있는 것이죠. 1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1번 왕부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노자의 대응 방식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어디에 나옵니까? 대응 방식. 욕망을 없애는 것 아니라 이렇게 없애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가의 한비자가 노자와 달리 사회에 대한 인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긍하겠네요.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왕부지는 노자에 제시된 소극적인 삶의 태도. 뭐가 소극적인 삶의 태도예요? 여기에 행동을 하지 않아도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행동하지 않는 것을 비판했다고 했죠.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나의 왕한석이 사회제도에 대한 노자의 견해를 비판하며 유학 이념의 활용을 주장한 것은 그건 소극적인 게 아니니까 긍정하겠군. 좋습니다. 3번 왕부지는 노자의 본래 뜻을 파악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본래 뜻을 드러내어 라고 했죠. 그러니까 본래 뜻을 드러내야 한다고,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노자를 주석하면서 자신의 이해에 따라 원문의 구성과 내용을 수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겠죠. 그 다음에 4번 왕부지는 주석자가 유학을 기준으로, 여기 유학이라는 게 뭐죠? 유학은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이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위에 보면 노자 사상이 아닌 사상, 그게 바로 유학이죠.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주석자의 사상도 왜곡된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오징이 유학의 인의 예지를 노자의 도가 현실화한 것으로 본 것을 비판하겠군. 그러니까 유학과 도를 연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겠죠. 여기에 유학을 기준으로 노자를 이해하면 왜곡된다고 보았으니까 비판할 겁니다. 5번 봅시다. 왕부지는 노자에 담긴 비현실성을 드러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어디 나왔습니까? 노자사상의 비현실성을 드러내어 라고 했죠. 나의 설회가 기존의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각한다고 보겠군. 여기에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며 드러내는 학문적 입장이 실용적 가치를 부각하는 게 아니고요. 노자 주석서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노자 사상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사상이 담긴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담긴, 담기다죠. 기본형. 무엇이 담겼습니까? 사상이라는 추상어가 쓰였네요. 그러니까 이 앞에 담기다 앞에 과일, 탁구공, 수박, 매실은 모두 구체어고요. 경치만 추상어니까 화폭의 봄 경치가 그대로 담겨 있다. 여기에 경치는 추상어니까 사상이 담긴과 여기에 사상도 추상어니까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